둘째, 모든 생명체는 물로부터 기원합니다. 이건 뭐, 그죠? 아까 비디오 봐도 다 물에서, 그죠? 습기에서 다들 나오잖아요. 셋째,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그런 속에서 잉태되죠. 넷째, 이 둔이 인류 사회 초창기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해도 됩니다. 인류가 인지가 발달하기 하기 전이나 할 때나 하여간 그때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구석기 시대? 뭐 그런 예. 거의 동물의 지금의 동물의 상태와 유사한. 제가 주역 공부할 때요. 저 초저녁 한 6시쯤 되면 동물의 왕국 하잖아요. 왜? 아프리카 뭐 동물의 왕국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주역에서 하는 소리랑 전 똑같다고 느꼈어요. 매일. 그 동물들이 하는 그 행동이 무리지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딱 여기서 설명하는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람은 좀 꾸미고 감추죠. 꾸미고 감추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 이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다녀보면 경로당 가면 경로당 가서 보는 어른들이나 초등학교 2학년이나 딱 옆에서 밖에서 딱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연령 차이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체면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예의도 이렇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딱 섞어놔 봐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야 이놈 저놈 하지. 예, 그렇게 됩니다. 연생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이놈 저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연령차가 쭉 있는 데 가면 많으신 분은 많은 대로 적은 분은 적은 대로 서로 예의가 차고 염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거. 전혀 다르잖아요. 건공계 다음에 두운계가 배열되어 있는 것은 천지가 생기고 생명이 생겼다. 천지가 있고 사람이 생겨서 이제 천지인 삼재를 이루었다. 천계어 자하고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지벽어 축하고 축시에 땅이 열리고 인생어 인하고 인시에 사람이 생명이 탄생되었다. 요거는 그 시에 뭐 자시에 생기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됩니다. 요 시계입니다. 시계. 하루짜리 시계. 자시, 자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요게 하루짜리 시계입니다. 요게 하루짜리 시계인데 얘를 지구가 태어났다 멸망하는 것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지구가 태어났다 멸망하는 시간으로 보자 이 소리입니다. 하루라는 시계를 가지고 대연을 크게 확장을 시켜서 지구가 태어났다가 멸망하는 시간으로 보자. 여기를 하루의 시작이 여기잖아요. 지구가 태어난 게 여기다. 이쯤 돼서 땅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개벽되고 이쯤 돼서 부글부글 하던 땅이 열기가 빠지고 드디어 뭔가 태어날 극이 되었다. 이쯤 돼서 생명이 태어났다. 이쯤 돼서. 그 소리입니다. 생명이 태어났다. 사람이 역사시대는 어디냐 그러면 역사가 시작된 거는 여기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거. 여기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50만 년 하는 게 여기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를 지난 여기쯤에 있습니다. 오시를 지난 지구가 극성기를 지난 잠깐 지난 요때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쇠해 돌아가겠죠. 쇠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 5천년, 만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천지가 나고 만물이 생겼다. 부모가 있은 다음에 자녀가 태어난다.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그 하늘 땅이 있은들 사람이 없으면 쓸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천지를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 모든 것은 움직여서 험한 가운데 태어난다. 움직여서 험한 가운데 태어난다. 천지가 생긴 다음 오행의 이유를 거쳐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 이건 뭐 이런 논리고요. 오행으로 말하면 인력수를 통하여 만물이 생성된다. 인력수, 첫 번째 인력수 275, 386, 490, 50토 이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인력수다. 물에서 나온다. 두는 나녀라. 어려운 것이다. 처자들을 낳는 것. 또 그 과정은 고통 속에 있다. 속에서 움직여 나온다. 두는 건곤이 처음으로 교합하여서 낳은 것이 장남과 차남이다. 이거 장남 차남이요. 장남 중남. 주역은 문왕 후천 부계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양 위주로 설명을 한다. 사실은 이 뭐 남존 여비 이런 거는 동양만이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서양도 옛날에 민주주의 했다 그래도 노예 빼고 여자 빼고 자기네끼리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끼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꼭 동양이 뭐 남존여비 했다 이렇게 우길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가 참정권이 갖게 된 것도 최근세의 일이고 요즘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여자부터. 그게 왜냐? 선천이 지나고 지금 후천시대라서 그렇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후천시대라서. 양이 앞서고 음이 따르는 것. 이것이 천지정의, 천지가 제자리를 차지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주역을 이해하는 데는 글보다도 개와 효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글이 주역 개효가 뜻하는 바를 모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쭉 써 있는 글은 결국은 저 작대기 설명하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저 작대기를 다 이해를 했으면 글은 필요 없어요. 글은. 그때부터는 저거만 보고 설명해도 모든 이치를 저기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해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이치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문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읽는다 그래가지고서 저기 대학 교재 같은 거 초등학생 주면 못 읽잖아요. 글자만 읽었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제가 요새 저기 학교 가서요 3과목을 배우는데요. 한 과목은 중국 간체자로 된 책이 한 권이고요. 한 과목은 금강경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금강 뭐 마하바라밀경인가 그걸 읽어요. 근데 한 과목은 서양 철학이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영어로 된 책이면 나 영어를 모르거든. 저 영어를 모르거든. 야 큰일 났다 했는데 한글 책이에요. 번역본이더라고. 아, 그래 이말 한번 하겠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며칠 두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 안에 들은 용어도 다 처음 듣는 소리고. 차라리 한문으로 써 있는 거는 한 글자 한 글자 뜻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끼 맞춰보면 대충 비스름해. 근데 한글은 전혀 땅찜도 못해. 예, 땅찜도. 그렇게 어려워요. 졸업장에는 딸랑가 먹었어. 이래가지고. 구름과 우레가 물의 기원이다. 그렇죠. 그 초창 초기에 뭐 어떤 습이 있었을 테고 거기에서 뭐 방전이 돼가지고서 비가 오고 지금도 소나기 내리려면 천둥번개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하고도 연관해도 될 테고요. 땅에서 증발된 것이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떨어지는 것이 비다. 사서 가운데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게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꽤나 중요한 책입니다.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인데 여기 낮에 사서반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서반도 열심히 들으십시오. 지금 주역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글을 익히는데, 그러니까 글자를 익히는 데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서를 잘 모를 때는 몰랐는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나중에 중용책 읽어보니까 다 거 나오는 소리야. 이 중용을 소주역이라 그럽니다. 저희 형이상하게 얘기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역하고 중용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지금 여기 논어맹자는 좀 그 이후 좀 약간 다른 얘기고요. 사람 사는 얘기고, 이 중용은 주역하고 비슷한 책입니다. 천명지유성이요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서 성이라고 말하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어는 하기 시집지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좋다. 이건 우리 그냥 보통 있는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요. 이거 조금 하다 말아야 되겠다. 두는 원형 코 이정하니 무룡 유유왕이요 이건우하니라.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두는 원래부터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갈 바가 있어도 쓰지 말지니. 갈 바가 있어도 쓸지 말. 요거 바유자인데 요거 바소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한 바 하는 소리입니다. 별로 다른 데서 별로 안 쓰여요. 요거는 갈왕자잖아요. 갈왕자. 갈 바가 있어도 쓰지. 요거 말물자 부정사. 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쓰지 말지니. 이 건후하니라. 제후를 세움이 이로울 것이다. 여태까지 설명한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지금 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는 때고, 새로운 지구가 열리려는 때고, 사업으로 시작하면 지금 막 계획하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원형하다. 그래. 시도한다면 형통하다 이거지. 원형하다, 형통하다. 다만 바르게 해야 이롭다. 바르지 않으면 안 이롭다. 당연히 그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해야 이롭지 일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뭔가를 하려고 할 일이 있어도 아직은 꼼짝하지 말아라. 아직은 꼼짝하지 말아라. 사부를 두는 것이 이롭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자를 찾는 것이 이롭다. 그죠? 지금 두뇌 상태에서 막 잉태되려는 그 자신의 상태에서 자기가 뭘 하겠어? 할 마음만 드글드글 하죠.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는 원형코 이정하니 무룡유 유왕이요 이건우하니라. 후를 세움이 이롭다. 후를 세움이. 괴사입니다. 두는 개 중에는 준으로 발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둔으로 발음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둔자는 진을 치다, 수비하다, 진영, 언덩, 구름, 어렵다, 많다, 무리를 이루다, 견고하다, 험난하다, 태초, 개의 이름 으로다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둔으로 배웠기 때문에 둔으로 발음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 정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뜻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1, 2번은 좀 빼고 3번, 그 다음에 A, B, C, D, E 전부 다 포함되는 뜻이다. 지금 이 괴에 포함되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둔께는
크게 형통하다. 원래부터 형통하다. 원은 크다. 원래부터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두는 건곤이 처음 만나 새로운 세상을 태동시키는 중입니다. 생물로 치면 남녀가 서로 종을 통하여 그 씨가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무언가를 행사하여 나가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조력자를 만나서 조심조심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될 때입니다. 두는 우주가 처음 열리고 아직은 혼돈인 상태입니다. 우주가 개벽된 우주시간으로 천계어자하고 지벽어추하고 인생어인을 하려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일의 시작으로 보면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백지에 그리는 그림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려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아까 비디오 3편 본 것도 이 얘기입니다. 그죠? 비디오 3편 본 것도 이 얘기고, 그 전에 했던 얘기도 그 얘기고, 지금 이 얘기도 이 얘기고, 계속 관점이 조금씩 바뀝니다. 관점이. 두는 생물이 처음 싹 트는 모습입니다. 글자를 파자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글자에다 한글자가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림으로 상상해 봅시다. 이런 지표면이고 이렇게 생긴 글자는 지표면 아래에서 겨우 머리만 드러낸 상태입니다. 겨우 머리만 드러난 상태다. 땅 아래 이렇게 생긴 상태다. 요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상태. 요거보다 이렇게 생긴 상태. 초목의 싹이 겨우 머리를 들고 지표면을 뚫고 나온 상태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때입니다. 이 싹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고목으로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해보면 태어나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데 온갖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시 두를 살펴보면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새싹의 움직임입니다. 땅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는 새싹의 움직임입니다. 새싹의 움직임. 무언가 태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형통할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지만 땅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옳게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또 땅을 뚫고 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술의 둔깨의 외깨는 물로 취상됩니다. 취상된다는 것은 그러한 모양을 끌어다가 설명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물이 변화하면 구름, 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감깨는 험난함을 의미합니다. 내깨는 우레로 취상됩니다. 우레로 자연물로도 보면 우레로 됩니다. 이 우레의 의미는 고무 진작시킴을 의미합니다. 고무하고 진작시키고 추동해주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괴에는 원형 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괴마다 그 원형 이정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건깨에서의 원형 이정의 의미가 하고 곤깨에서의 원형 이정의 의미가 같지 않고 둔깨에서 원형 이정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글자는 같고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원형 이정을 각각 그 상황에서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황에서 보고. 이 수레들께의 원형 이정을 살펴봅시다.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 원은 크다는 말입니다. 처음이라는 말도 됩니다. 정은 굳셈으로서 바르게 하는 것. 정이 고다. 굳셈으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굳세다는 말입니다. 원형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크게 형통하다라는 의미다. 그렇습니다. 건공계에서 원형 이정을 설명할 때에는 인의 예지를 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둔께의 원형 이정은 건께 초요의 설명에서처럼 그러한 기운은 있지만 아직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나오지도 못했는데 지가 뭘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장차 크게 되면 형통하고 또 바르게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다. 곧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미래에. 지금은 아직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고.